그래도 키 커야 되니까. 정비례 관계 좀 볼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변수라는 게 등장해요. 변수가 뭐냐면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하는데 보통 x랑 y로 많이 잡아요. 변수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그 변수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했었죠. 그래서 두 변수 x, y 두 개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건데요. 정비례는 뭐냐면요. 이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알아요? 맞아요. 바르를 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도를 걷다 이런 것들이 다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자가 들어가면 좀 바르다라는 거고, 바르다는 게 뭐냐면 변수들이 같이 늘어나거나 같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는 그런 관계를 정비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는 변수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변수 x랑 y가 있고 x의 값이 몇 배 증가해요? 얘들아, 근데 몇 배라고 해서 무조건 2배, 3배가 아니라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x의 값이 2배, 3배 이렇게 될 때 y의 값도 2배, 3배 이렇게 되는 x랑 y 사이의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해요. 이 정비례나 반비례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개인데요. 식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프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비례 관계 이런 느낌이에요. 선생님이 예를 들게. 우리 거리 속력 시간으로 아까 예시 들었으니까 다른 예시로 하나 들어볼게요. 무슨 동물이 있을까? 동물 아무거나 말해봐요. 다리 있는 동물. 기린. 곰 다리 몇 개지? 네 4개죠? 이거 손이 아니라 다리죠? 기린은 다리 몇 개죠? 기린도 4개죠? 그러면은 곰, 기린 가위바위보 있어요. 양보해요? 너가. 곰해요? 예, 뭐예요? 곰해요. 곰수를 x라고 할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곰의 다리 수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곰 한 마리 있습니다. 곰의 다리는 몇 개예요? 4개지. 그럼 x가 1일 때 y는 4가 되죠. 그럼 곰 두 마리 있습니다. 그럼 다리는 몇 개가 돼요? 총 8개가 돼요. 곰 두 마리일 때 다리는 8개 이렇게 되는 거지. 곰 3마리면 다리는 12개 이렇게 되잖아. 자, 봐봐요. x값이 2배가 됐습니다. 보이죠? 그때 이 y값 어떻게 돼요? 똑같이 2배가 돼요. x값이 3배가 됐습니다. 그때 이 y값 어떻게 돼요? 똑같이 3배가 되지. 거꾸로 x값이 3분의 1배가 됐습니다. 돼요? 3에서 1이 됐으니까 3분의 1배 됐죠? 그럼 y값도 3분의 1배 됐니 안 됐니? 12에서 4가 된 거니까 3분의 1배가 됐죠. 이런 관계를 이제 정비례 관계라고 하고, 이 정비례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건데 y는으로 식을 나타내요. 항상. 왜냐하면 변수 x랑 y 중에서도 누가 먼저 결정을 하냐면 x가 먼저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게 y거든요. 그러면 x를 먼저 y는으로 해서 x에 대한 걸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x값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y는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x랑 y랑 한번 보시면 x에다가 항상 뭐 했을 때 y값이 나오니? 곱하기 4를 했을 때 y값이 나오죠. 그럼 y는 x 곱하기 4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즉 y는 우리 곱셈기호 생략하면 어떻게 되죠? 4x라고 나타낼 수 있지. 이게 이 정비례 관계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비례 관계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x 앞에 어떤 수가 곱해진 형태로 나오게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는 예시를 안 낼 거고 그냥 x, y 값만 보고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한번 정비례 아직 안 배웠어. 정비례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해볼까?
정비례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죠? 아까랑 다르죠? 느낌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정비례가 맞습니다. 자, 왜 정비례가 맞는지 볼게요.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갈 때 몇 배가 됐는지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24에서 12가 되려면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하죠? 2분의 1을 해요. 그때 이 36도 똑같이 2분의 1을 했나 안 했나?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24에서 8이 되게끔 하려면 3분의 1 배를 하죠. 그러면 36에서 똑같이 3분의 1 배를 해서 12가 나온 게 맞죠? 이런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이제 어려워요. 식은 어떻게 만들까? y는 몇 x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x에다가 뭘 곱해야 y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볼까요, 이거? x값이 8이고요. 8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y값 12가 될까? 요거야. 해보자. 8에서 10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바꾸려면 분모에 이 수가 있으면 되고요. 분자에 우리가 구하려는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약분해서 12가 만들어지지. 그럼 8분의 12가 있으면 되는 거네. 또 해볼게요. 12에서 x값이 12에서 뭘 곱해야 18이 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18로 만들어야 돼. 10이 죽어야 되죠. 10이 죽으려면 분모에 약분할 수 있게 12가 있어야 되고 누가 생겨야 돼요? 18이 생겨야 되니까 분자에 18을 만들면 되는 거지. 한 번 더 할게요. x값이 24일 때 y값은 36이에요. 일단 그러면 이 24에다가는 뭘 곱하면 36이 될까? 맞지? 그러면 얘네들이 뭔지 보자. 8분의 12 약분하면 뭐예요? 2분의 3 12분의 18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 그 다음에 24분의 36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2분의 3이에요. 즉 x에다가 x값에 2분의 3을 곱하면 y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정비례 관계식은 x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y가 된다라고 해서 y는 2분의 3x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이거 세우는 거 어렵죠? 이 앞에 있는 이 수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분모가 다 x고 분자가 다 y죠. y 나누기 x를 해주면 돼요. y 나누기 x. 이 식을 요 놈을 구하는 방법 y 나누기 x라고 해요. 그럼 정비례 관계식 볼게요. 우리 정비례 관계식은 방금 세웠듯이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 x 앞에 무언가가 곱해진다라고 했어요. y는 a, x라고 해서 이 a는 어떤 상수입니다. 상수. 근데 이 a의 상수, 이 a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비례상수라고 해요. 항상 일정이에요. 이 수는. 한 관계가 있다면, 한 정비례 관계가 있다면 그 정비례 관계에서 이 비례상수 값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비례상수라고 하고 이 비례상수 구하는 방법 뭐였더라? 맞죠? 그렇지. 비례상수 구하는 방법은 비례상수 구하는 거 비례상수 어떻게 구하냐면 y값에서 x값을 나누시면 돼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표에 있는 거든 뭐든 y 하나, x 하나를 찾아서 y 나누기 x를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y 나누기 x니까 x분의 y라고 x값분의 y값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비례상수는.
요렇게 해주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비례 관계식까지 일단 만들었고요. 우리 정비례 관계식 만드는 거 하나만 한 다음에 정비례 관계 그래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 좀 볼 겁니다. 일단 식 하나 만드는 거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210쪽에 봐볼래? 210쪽이요. 210쪽에 2번 보세요. 210쪽에 2번 보면요. y가 x에 정비례하고, 얘들아 정비례 한대요. x, y 사이의 관계가 다음 표와 같다. 우리 식을 만들어야 하잖아. 식을 만들어도 되고 혹은 어떻게 해주면 돼? 뭐 x값의 몇 배가 됐으니 y값도 몇 배가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추측을 해도 돼요. 근데 식 만드는 거 좀 연습해야 되니까 선생님은 사실 조금 편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뭐 곱하면 되는지 찾는 게 제일 편한데 그냥 식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보시면 x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b 그때 y값은 각각 a, 마이너스 3, 2분의 9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꼼수를 조금 쓰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얘들아 x값 몇 배 됐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가 되려면 2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똑같이 2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를 찾으시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좀 불편한데 y가 몇 배 됐는지 찾은 다음에 똑같이 적용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식을 만드는 걸 연습하기로 했으니까 비례상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비례상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5 나누기 뭐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y값이 x값이 완벽하게 주어진 거는 두 번째 거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게 비례상수가 되고요. 몇 분의 몇이에요? 분수로 나타냅시다. 2분의 3. 이게 비례상수죠. 그러면 정비례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정비례 관계식은 언제나 y는 ax 꼴이에요. 비례상수 구했으니까 a 대신에 2분의 3을 쓰면요. y는 2분의 3x가 바로 이 정비례 관계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비례 관계식이 나와 있지. 여기에다가 뭐 해주면 되냐면 x가 주어져 있고 y가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대입해 줄 거예요. 이거 우리 정비례 관계식 찾을 거야. 이제 여기 보시면 x값이 마이너스 4일 때 y값이 a라 했죠. 이걸 여기다 넣어볼 겁니다. 넣었는데 y값은 y에다 넣고 x값은 x에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돼 얘들아. 그러면 그럼 요거 계산하면 a값 나오겠죠. y값 y에 넣고 x값은 x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 약분해서 9호 마이너스고 곱해주면 6이다. a값은 마이너스 6이고요. 두 번째 관계도 있어요. x값이 b일 때 y값이 2분의 9도 있죠. 이것도 이 정비례 관계식에 넣어볼게요. y값이 2분의 9고 x값은 b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넣은 거 보여요? y값 2분의 9 넣고 x값 여기다 넣을 거예요. b 이렇게. 그러면 1차 방정식 푸는 거야. x가 아니라 b로만 되어 있는 거고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이 풀면 돼요. 우리 애들아 b 구할 거야. 이거 굳이 이양 안 해도 되죠? 잠깐만. 굳이 이양 안 해고 불편한 사람은 자리만 바꿔줄게. 좌변이랑 우변이랑 자리만 이렇게 바꿔줄게. 이거 된 거죠? 뭐 이런 거지. a는 b다인데 b는 a다로 자리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b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뭘 곱해야 될까?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러면 3분의 2 역수를 곱해주면 약분해서 b가 되고 b는 여기 2분의 9 곱하기 3분의 2 해볼게요. 여기 약분해볼까요? 2 약분됩니다. 3하고 9도 약분됩니다. 어떻게 돼요? 3이 됩니다. 그래서 b는 3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와 b의 값을 찾아줘서 문제 a 플러스 b의 값이라고 합니다. 얼마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상수가 나와 있지 않으면
이 어떤 점을 지난다, 뭐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 혹은 이 정비례 관계가 x는 몇일 때 y는 몇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정비례 관계를 식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애매하다? 우리 정비례 관계 그래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비례 관계는 다음에 하고 정비례 관계만 싹 다 할게요. 그러면 정비례 관계 그래프 볼까요? 206쪽에 있는 게 정비례 관계 그래프고, 이 정비례 관계들을 싹 다 뭐로 해석하냐면 점의 좌표로 생각하는 거야. x좌표, y좌표면 한 점이 되죠. x좌표, y좌표면 한 점 이렇게 돼요. 그 점들을 찾아서 쭉 연결하면 바로 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입니다. 다음번에 금요일에 시험 볼 때 정비례 반비례 관계는 좀 빼야겠는데 그 앞에만 내야 되겠는데요. 정비례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한번 봐줄게요. 이거 따라 그리지 마세요. 가장 무난한 정비례 관계를 하나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y는 x 정비례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x 앞에 뭔가가 곱해져 있는 형태면 된다는 거. 분수여도 돼요. y는 x 정비례 관계고요. x 값이 1이면 y 값도 1이 돼요. y랑 x랑 똑같으니까. x 값이 2면 y 값이 2. x 값이 3이면 y 값이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의 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좌표 1이고 y좌표 1인 점이면 1,1이겠지. 자, 1,1 찍습니다. 그리고 x좌표가 2고 y좌표가 2면 2,2가 되죠. 2,1 찍습니다. 3,3 찍습니다. 근데 x값이 정해져 있으면 점으로 표현이 되는데 x값이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x값이 무수히 많으면 이 점들이 모두 다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져요. 이게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y는 x 그래프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더 해볼게. y는 2x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2x 그래프는 우리 x값이 1이면 y값이 뭐가 돼요? 대입해보면 y는 2가 되지. x값이 2면요 y값은 뭐가 돼요? 4. x값이 3이면 y값은 6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이제 그리잖아요. 얘는 이 원래 있던 y는 x 그래프랑 공통점은 이 원점을 지나가고, 차이점은요, 이게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어때요? 아까 y는 x 그래프 그린 거보다 조금 더 그래프가 가파른 거 보이나요? 뭔가 스키장에서 완만한 초중급 코스 뭐 이렇게 코스 높아지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경사가 좀 높아져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수의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 커지면 경사가 가파르게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표로 안 할 거고 선생님이 그냥 그려줄게요. y는 마이너스 x 정비례 관계일까 아닐까? 이것도 정비례 관계입니다. x에다가 항상 무슨 수를 곱하면 y가 되는 이 관계는 정비례 관계예요. x에 뭔가를 곱하면 y가 되는 거. 그럼 이거 정비례 관계고요. 이 그래프 그리잖아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프를 그렸더니 첫 번째 그래프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방향이 달라져요. 맞아요. y는 x 그래프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어때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이 x 앞에 곱해진 수가 양수냐 음수냐를 보고 판단을 해요. 양수면 어때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음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요. 하나만 더 그리면요, y는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걸 선생님이 여기다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y는 마이너스 2x. 얘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수인데 경사는 더 가파르게 됐어요. 결국에 뭐가 되냐면 이
앞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비례상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경사가 가파르게 되고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 한번 해봐. 206쪽에 1번하고 2번 보이나요? 1, 2번? 206쪽에 1, 2번에 정비례 관계 그래프 그리라고 돼 있죠. 요거 어떻게 그릴까? 점 하나하나 좌표 찍으면.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x에 1을 넣었을 때 y가 뭐가 되는지 생각을 해봐요. 그걸 점으로 찍는 거예요. 점을 많이 안 찍어도 돼요. 솔직히 직선이 그려지려면 점 2개만 찍어도 돼요. 그 2개만 찍어서 그리면 한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y는 3x예요. x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y는 3. 그러면 1,3이라는 점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1,3 찾아서 찍어주시고 하나만 더. 뭐 x 값이 마이너스 1이면 y 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찾아서 쭉 연결하면 될 겁니다. 무조건 이 원점 지나야 합니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이거를 그리는데요. 얘들아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 잘 모르지? 이 좌표평면은 원래 무한하게 큰데 우리 여기 일부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네모나게. 이 공간까지 다 끝까지 그려주세요. 삐져나가지는 말되 이 공간 끝까지는 직선이 만들어지게끔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승아 그렇게 그리는데 지원이도 잘 그렸고요. 희찬이도 잘 그렸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도 한번 그려볼래요? 이것도 지나는 점, 원점 제외하고 2개만 찾아볼게요. 뭐 쉬운 거는 1이나 2나 이런 거 대입하는 게 쉬워. 근데 1 대입하면 y 분수되죠. 분수 짓기 애매하니까 약분할 수 있게 x를 2의 배수로 대입하면 y가 정수가 나와요. x에다 2의 배수 대입해서 2점만 찾아서 한번 해볼게요. 희찬이 잘했어요.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정리해 줄게요.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일단 a 값이 양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원점 지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a 값이 음수면, 비례상수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면 얘들아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고 이거는 오른쪽 아래
이게 왼쪽 위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기준을 오른쪽으로 잡아서 오른쪽 윈지, 오른쪽 RNG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는 사분면이 그러면 다르죠? A 값이 양수면 어때요?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지났냐면 여기가 1이었죠? 오른쪽 위가 제1사분면하고 여기 제 몇 사분면이에요? 제1, 2, 3이지. 3, 4분면. 그래서 제1, 3, 4분면을 지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는 제2, 4분면하고 제4, 4분면을 지납니다. 그리고 얘들아, 정비례랑 반비례, 그러니까 이게 정비례 관계 그래프인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저 그래프들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해요. 왜냐하면 어느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올라가니까 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간다 쳤을 때 x값이 증가했을 때 y값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은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해요.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고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돼요. 두 그래프의 이제 공통점은 모두 다 되는 것은 이겁니다. 참고로 하는 거예요. 참고로. 비례상수의 절대값이죠. 이 기호 절대값이었는데 기억나요? 비례상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경사가 어떻게 된다 했죠? 가팔라진다 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가 크다라고 해요. 기울어진 정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가 크다. 경사가 가파르다. 또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도 얘기해요. 경사가 가파라지면 얘들아 Y축에 가까워지는 게 맞죠? 그래서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했을까요? 얘들아 대표 유형 지우지 말고 보세요. 6번이요. 지우지 말고 보세요. 대표 유형 208쪽에 6번 봅시다. 그냥 바로 갈게요. 선생님이 설명할 거라서. 6번에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 딱 보니 직선이네. 정비례 관계인데 정비례 관계식을 모두 다 해요. 지금 1번부터 5번이 전부 다 정비례 관계식인데 이 그래프에 지나는 점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 보이나요? 어디 지나요? 몇 컴마 몇 지나요? 한번 읽어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지.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우리 비례상수 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y값에서 x값을 나눠서 비례상수를 구해줘도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비례 관계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틀을 먼저 만든 다음에 여기에 x랑 y에다가 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거예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 y값이 2일 때 x값이 마이너스 3이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비례상수가 나와요.
그러면 y에 1을 대입했어요. x에다가 이 점의 x좌표 마이너스 3을 대입했어요. 우리 이거 a 구할 거예요. 자, 양변을 a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여긴 약분이 되고 a는 얼마가 되니? 좌변 봐봐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1번부터 5번 보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비례상수인 걸 찾아주면 돼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작성해놓고 정비례 관계식을 작성해놓고 지나는 점이 보이면 그 점의 x, y 좌표를 x랑 y에다가 각각 대입해서 비례상수를 구한다. y 나누기 x를 해서 구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례 관계 활용이라고 하는 이 209쪽의 대표형 8번 볼게요. 보이나요? 8번? 이 8번에 보시면 자동차를 타고 시속 8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Y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식을 먼저 작성을 해주면 정비례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거리 구하는 게 필요하네요. 거리 어떻게 구하죠?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거리 Y는 속력이 80이고요. 시간이 X니까 80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식은 만들었고요. 이거 정비례 맞나요? 그러면? 정비례 맞죠? 그러면 이 자동차를 타고 5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하래요. 5시간이면은 X가 5일 때일까? Y가 5일 때일까? 5시간. X 값이 5일 때 Y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X에다가 5를 대입해 봅니다. 일단 X에 5 대입하면 Y 어떻게 돼? 80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0이 돼요. 400. 그러면 5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400km. 단위까지 해서 400km.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요. 240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비례 관계 식이었는데 X가 240일 때예요? Y가 240일 때예요? Y가 240일 때 Y에다가 240을 대입해요. 그러면 240은 80X가 되고 얘들아 X 얼마가 될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X가 3이라는 것은 3시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3시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례 관계식은 Y는 하고 X에 대한 식을 만드세요. 약속이야. Y는 X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X나 Y 어딘가에다가 대입을 해줘서 해결하는 문제예요. 네, 정비례까지 잠깐 했고요. 우리 21, 23, 25번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좀 합시다.